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장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긴 버전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미스터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집은 여러 해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후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었고 그 이후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너무 무섭다며 거절했고 결국 지연은 혼자서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손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담요를 챙겨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 달이 뜨기 시작할 때쯤 그녀는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정말로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문과 창문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관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고 그 순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마치 그녀를 초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차가운 공기에 휩싸여 있었고 먼지가 많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어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방은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와 부서진 테이블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벽난로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눈은 슬퍼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한 소름이 끼친 지연은 그 방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들어간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마치 누군가 급히 떠난 듯 잡다한 것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부식된 음식 조각들이 남아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달력으로 다가가서 날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달력은 여러 해 전에 멈춰 있었고 그날은 바로 오늘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등에 서늘한 느낌이 들어 돌아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지연은 부엌을 빠져나와 다시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의 끝에는 계단이 있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층은 더 무섭고 음침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발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2층에는 2개의 방이 있었고 지연은 문이 열려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아이의 방으로 보였습니다. 벽에는 낡은 인형들이 있었고 바닥에는 어린이 책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인형 하나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 인형은 지연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지연은 마지막 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방은 안방으로 보였고 집에서 가장 큰 방이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옷장이 있었고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만이 살아있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옷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지연은 옷장으로 다가갔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러나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무엇 하나 특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닫혀 있던 창문이 열리더니 커튼이 거세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지연은 이제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방을 나와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단 중간쯤에서 발이 미끄러져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정신을 차린 지연은 온몸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문은 아직 열려 있었고 그녀는 끝내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이제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연은 그날의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그 집 안에 있었고 누군가가 그녀를 쫓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그녀를 괴롭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 집은 허물어졌고 지연의 머릿속에서도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날의 사건을 떠올릴 때면 아직도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녀가 그날 옷장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을지 여전히 궁금해하며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지연에게 그 공포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예전에는 아이들로 북적했지만 점차 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학교가 폐교되기 몇 년 전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느낌은 아주 묘했습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건물과 주변의 고즈넉한 환경은 나름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부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뒤편에 있는 오래된 체육관에서 밤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고 몇몇 용감한 학생들은 실제로 체육관 근처였다가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싶었기에 그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학교에 남아 체육관을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교정이 어둠에 휩싸일 때쯤 손전등 하나만 들고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체육관은 낮에 보던 것과는 다르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굉장히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을 뒤로 돌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체육관 후면의 창고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빛을 비춰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비춰졌습니다. 무언가 잊고 있다는 생각에 놀라 움찔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먼지 쌓인 오래된 체육용품들만이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창고 안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손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가 다시 켜졌고 그 순간 벽에 낙서 같은 글씨가 흐릿하게 비춰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여기선 나가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서둘러 체육관을 뛰쳐나와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체육관에 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그 글씨는 종종 다른 문구로 바뀌어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결국 몇 년 뒤 학생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폐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의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체육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도 그 비밀을 풀지 못한 채 학교는 그렇게 시간이 멈춘 듯 잊혀져 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포썰은 한국 인터넷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장르 중 하나로 현실과 판타지를 교묘하게 엮고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경험을 제공하곤 합니다. 이 길고 흥미진진한 공포 이야기는 여러분을 미지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도 넘은 다소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낮은 임대료로 인해 젊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대학원에 다니던 27살의 김수연 씨입니다. 수연 씨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칠 때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 8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층마다 켜져 있는 희미한 조명이 더 큰 어둠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3층에 접어들었을 즈음 수연은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좁은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긴장된 마음을 다잡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5층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폈지만
어둠과 침묵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8층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집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고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복도 반대편 끝에서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은 몇 달 전부터 빈집으로 남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불을 켜자마자 책상 위에 놓아둔 노트북 화면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조심해라는 문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수연은 곧바로 노트북을 껐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찝찝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조차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그를 쫓아왔고 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수연은 이 모든 것이 피곤함 때문에 생겨난 환각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학교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의 전구가 갑자기 꺼지거나 아무도 없는 빈 복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아래층의 한 대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과거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전 수연이 사는 8층 복도 반대편에 살던 젊은 여성이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고 그녀의 존재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얽힌 미심쩍은 점들이 많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연과 그의 이웃은 초자연적인 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지방의 한 유명한 무속인을 통해 그 여자 영혼의 안식을 도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속인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추천했고 두 사람은 지시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뜨거운 바람이 아파트 복도를 휘돌았고 그 순간 수연은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웃음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모든 것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없었고 노트북에도 불가사의한 문구는 뜨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연과 그의 이웃은 그 사건을 통해 가까워졌고 아파트와 관련된 슬프지만 알지 못했던 역사를 알게 됨으로써 대면할 수 없는 것들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어둠은 이제 그들에게서 물러가 있었고 그들은 과거를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아파트에 가면 빈 복도에서 여전히 귀신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을 삽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웃음소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렵지 않다고 말입니다.